안녕하세요. 엔게드 캠퍼스의 김혜영입니다. 제가 요즘에 서울대학교 VRAR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해서 그 전에 제가 수업을 녹화를 보이스 없이 했는데 너무 어려워해서 오늘은 보이스 녹음해서 한 세트 수업 예제를 복습용, 예습용으로 녹화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말을 할 동안 미리 프로젝트를 만들게요. 지금 수업 나가는 게 2D잖아요. 그래서 간단히 런이라고 만들어서 제가 기침이 좀 감기가 들었어요. 2D로 프로젝트 하나 생성을 하겠습니다. 제가 버전을 별 생각 없이 2021.3.20으로 했는데요. 버전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이대로 그냥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유니티 에세 스토어를 가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수업이 진행이 돼서 저랑 수업을 하셨던 분들은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만 잘 보시면 그 2D 복습 하시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일단 로그인을 했고요. 감기가 들어서 웬만하면 보이스 녹음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갈게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특별하게 막 편집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해서 그냥 수업하듯이 녹음해서 여러분 복습할 수 있게 올려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사용할 에셋은 플랫포머 에셋을 사용을 할 거거든요. 자, 플래시라고만 검색을 해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무료로 검색을 해보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샘플 있죠? 요거를 에셋을 임포트해서 가이드 해드릴 거예요. 사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수업을 3D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2D를 못 따라오신 분들은 요 영상을 보고 잘 복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유튜브 올리면 링크도 올릴 거지만 여러분들 이미 수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놓친 부분들만 이 영상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스크립트는 여러분 클래스 들어가셔갖고 여기에 스크립트를 다 올려드렸죠. 그래서 이 스크립트 보고 참고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유니티 프로젝트가 열릴 동안 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자면 챗 GPT 이용하셔서 많이 물어보시면 돼요. 챗 GPT한테다가 이렇게 물어볼까요? 유니티에서 씬 이동하는 스크립트를 알려줘. 그러면 다 알려주죠. 너무 똑똑하죠. 너무 편해요. 그래서 유니티 엔진 씬 매니저 유직문 쓰고 자, 요런 씬 로더라는 스크립트를 만들고 문자열 타입으로 이런 변수 하나 만들어서 로드씬이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면 씬 매니저 로드씬이라 바로 요 이름으로 끝났죠? 그리고 여기에 설명을 절차적으로 다 해주고 있어요. 스크립트 파일을 생성해라 블라블라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요거 한번 활용을 해보죠. 자, 우리가 2D로 열렸고요. 2D라서 라이트는 없고 메인 카메라 하나 열렸고 그래서 여러분은 배경색은 적당히 이렇게 셀렉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는 하이어라키는 이쪽에 놓고 게임 뷰를 이쪽에 놓고 씬 뷰를 이쪽에 놓으면 제 메인 카메라가 이 컬러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네요. 이거는 여러분이 컬러를 어떻게 지정하냐에 따라 바뀌니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요. 에러가 떴어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지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수업할 때 제가 이거 FHD 1920에 1080으로 하자 이렇게 했었던 거 기억이 나시죠? 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복습이니까 가이드 했던 거를 한번 가보면 이제 여러분들 수업했던 거 복습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자, C샵 할 때 제가 씬 생성하자 스타트 게임 서세스 페일 하자고 그랬죠? 네, 그래서 요즘 씬 폴더에 요거 씬 하나밖에 없는데요. 제가 가이드 드렸던 대로 하나씩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네, 그리고 배경을 자세히 하진 않을 거예요. 리로드 할게요. 네, 그래서 배경을 자세히 만들진 않을 거고 그냥 이거 컨트롤 C 컨트롤 V 합시다. 배경은 그전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스타트와 게임과 그 다음에 페일 리로드 할게요. 그래서 지금 스타트 1로 들어가 있네요. 스타트를 해야겠어요. 에코
스타트라고 하고 이를 스타트라고 하고요. 리로드. 자, 스타트 있고 게임 있고 그 다음에 서세스, 페일 이렇게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씬 만들어 갖고 서세스라고 하나 만들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도 되죠. 그래서 페일도 만들고요. 서세스 여기 있네요. 네, 그래서 꾹 눌러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씬이 스타트, 게임, 페일, 서세스 이렇게 있네요. 컨트롤 C에서 저장도 수시로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2D 프로젝트 생성했고, 씬 생성했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연결은 이제 요거를 프리퍼런스에 가서 보시면 익스터널 툴이 비주얼 스튜디오로 연결돼 있죠. 네, 그래서 스크립트 만들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열리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포트 에셋 합시다. 그래서 윈도우에 패키지 매니저 가서 인프로젝트 말고 제 에셋으로 가고요. 리로드하고 플랫포머 에셋 아까 우리가 이거 살펴보았잖아요. 요거 가져오자는 거죠. 오늘 주말이라서 잡음이 좀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냥 양해해 주세요. 못 찾겠으면 플래시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이렇게 잘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요거가 또 다른 것도 있었네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요 플랫포머 게임 요렇게 검색해 볼까요? 네, 이거 유니티에서 열게 하는 게 더 빠르겠죠? 네, 그게 더 빠르겠네요. 네, 유니티에서 열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 바로 잘하셨어요. 어디겠어요? 다시 유니티에서 열기. 네, 항상 열기. 그럼 요거 뜨죠? 여기 있네요. 그래서 임포트 하시면 됩니다. 지금 주말이라서 빨래도 돌리고 애들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래서 잡음은 좀 많이 들어갈 거예요. 임포트 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사실 2D 수업을 몇 번 해갖고 우리가 VR, AR 수업이지만 스크립트 이해를 해보자. 그래서 뭐 어렵지 않다 해갖고 2D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과정은 다 열심히 하셔갖고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애니메이션 적용하고 스크립트 연도하면서부터 많이 놓쳤잖아요. 그래서 놓친 사람들은 이거 보고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인포트 할 동안 좀 기다리죠. 제가 감기 또 목감기 비스무리하게 앓고 목소리가 좀 그래요. 그리고 또 제 책상이 거실에 있는데 빨래 돌아가는 소리가 어마무시하네요. 그러려니 해주시와요. 복습용이니까. 네, 임포트가 거의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에세이 임포트는 누워서 껌먹기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제 익숙해지면 잘 할 수가 있답니다. 슉슉 가져와집니다. 좋습니다. 이거 닫고요. 밥하는 소리도 들리네.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갑시다. 가야 한다 생각하고. 네, 그러면 스타트에서 이렇게 있네요. 글씨 하나 만듭시다. UI 요소 테스트 배시 프로. 그래서 임포트 하시고요. 네, 이게 새로 이제 나온 지도 꽤 되긴 했어요, 얘도. 근데 어쨌든 기능이 좋아서 코딱지만하게 생겼네요. 근데 실제로 내 메인 카메라는 이만한데 캔버스는 대타 크죠. 그래서 우리가 캔버스를 보통 2D는 카메라로 하고 여기 메인 카메라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제 내 캔버스나 내 메인 카메라랑 크기가 매칭이 돼서 작업하기가 편하다. 기억나시죠? 네, 글씨 좀 크게 우리 대빵 크게 키웠고요. 이것도 800 정도 했고요. 하이도 100 정도 했어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 수직 가운데 정렬 해서 위치는 적당히. 네, 타이틀이에요. 그리고 글씨는 달려 런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게임 타이틀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120 합시다. 이미지 가져셔도 좋고 여기서 직접 쓰셔도 좋고 아무튼 열심히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버튼 만듭시다. 이동해야 되잖아요. 네, 버튼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캔버스 추가되면서 자동으로 이벤트 시스템 추가됐고요. 그리고 이 버튼을 스타트로 쓸 거라서 이 안에 있는 글씨를 아이코 스타트라고 만듭시다. 됐죠? 버튼은 500에 80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너무 작죠? 150으로 했어요. 글씨도 두껍게 이렇게 이런 80 됐습니다. 그러면 시작 버튼 누르면
이렇게 게임으로 오면 돼요. 그쵸? 좋아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만들었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폴더 좀 만들고 갈까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여기까지 로드했죠. 네. 그러면서 UI를 제작을 스타트를 하나 했네요. 일단 5번을 합시다. 1920, 1080으로 그쵸 사이즈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씬 이동할 거잖아요. 여기 써 있는 대로 씬 추가하고 빌드 세팅도 해줍시다. 왜냐면 이제 이동해야 되니까 파일에 빌드 세팅 가서 내가 내 씬이 이제 게임에서 처음에 스타트 먼저 할 거거든요. 스타트 집어넣어주고 스타트를 먼저 보는 걸로 그 다음에 게임 보여주고 성공했다라 이제 서세스도 가고 실패도 가고 이러면 됐죠. 끝 됐어요. 그래서 빌드 세팅도 했고요. 이제 UI 제작을 만듭시다. 그래서 스타트는 그냥 잠깐만요. 제가 페일에다 스타트를 만들었나봐요. 이런. 그래서 이 이벤트 시스템이랑 캔버스를 그대로 잘라다가 스타트로 와서 여기다 붙여 넣을게요. 여기다가 컨트롤 X가 안 됐어요. 컨트롤 X 잘라다가 여기 스타트에 붙여 넣었어요. 컨트롤 V가 안 되네요.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 붙여 넣었어요. 그리고 얘가 또 캔버스가 왕창 커져서 카메라로 하고 메인 카메라로 해주고요. 그럼 여기에는 없어도 되잖아요. 페일은.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지울게요. 그러면 스타트에 타이틀이랑 있고요. 이거 기즈모 3D 아이콘 안 보이게 할게요. 스타트 버튼도 있고 그럼 게임으로 가고 여기 실패 출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냥 있어도 되겠는데? 컨트롤 C 하고요. 실패에다가도 갖다 놨는데 캔버스도 다시 메인 카메라로 해주고요. 실패는 실패라고 출력을 합시다. 페일이라고 하고요. 홈으로 이동하면 되지 않을까? 그쵸? 근데 다시 하기 버튼도 있어야 되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하나 복사했고요. 너무 빨리 하나? 여러 번 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쵸? 요거는 홈버튼이라고 하고 요거는 스타트 다시 게임이라고 할까요? 게임으로 갈 거니까 네 그러면은 여기 홈 버튼은 홈이라고 합시다. 안 빨랐죠? 빨랐을까? 네 그래서 이거는 스타트 이제 다시 게임이죠. 게임 텍스트는 게임이라고 할까요? 네 원래는 다시 하기 막 이런 거 들어가야 돼.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페일이라고 출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대로 카피해서 성공신에다가 그대로 갖다 붙이고 성공신도 메인 카메라 집어넣어주면 여기는 성공이라고 출력하고 다시 하기 뭐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기 버튼 있고 여기는 게임을 하고 실패하면 여기로 가는 거죠. 페일. 그리고 홈 누르면 다시 홈으로 가고 게임 누르면 게임으로 오고 또 성공했을 때도 똑같은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서 기본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UI 이제 간단하게 만들어줬고요. 원래 디자인적인 요소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시간 생명 코인은 나중에 뒤에서 합시다. 캐릭터도 나중에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UI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부터 해볼까요? 네, 그래서 필요한 거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어차피 스크립트 들어가야 되니까 폴더 만들어서 스크립트라고 폴더 하나 만듭시다. 그쵸? 그리고 뒤에서 우리가 애니메이션 배우잖아요. 여태까지 했던 거 총 정리가 되시겠죠? 그리고 프리팹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총 정리다 생각하십시다. 그래서 스크립트 폴더, 프리팹, 애니메이션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소스가 되는 캐릭터도 가져왔어요. 자, 스크립트 한번 들어가 볼까요? C 이동하는 거. 우리 아까 챗 GPT한테 물어봤잖아요. 물어봤더니 얘는 클래스 이름을 씬 로더라고 만들었죠. 그래도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create 2D 네, 씬 로더라는 이름으로 생성했습니다. 열어봅니다. 그동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여기 하라는 대로 요거 다 쓸까요? 컨트롤 C 챗GPT 너무 좋지 않나요? 유징 유니티 엔진 쓰고요.
자, 유니티 엔진 씬 로더라는 거 쓰겠다. 타겟 씬 네임은 변수 하나 만들었고요. 로드 씬이라는 함수가 실행되면 씬 메이저 로드 씬 해라. 타겟 씬 네임으로 해라. 이렇게 됐네요. 이거 저장합니다. 그리고서 가서 보면 네, 요거 이제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 이게 지금 어닝이 떴죠. 이거는 또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이게 왜 떴을까 또 찾아봐야겠죠. 포맷 unsupported. 네. 이걸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색하면 나오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연결해 봅시다. 버튼, 홈 버튼에다가요. 홈 버튼에다가 이 스크립터를 달고요. 그러면 이 스크립트에서 있었던 이 변수가 여기 이렇게 달렸네요. 얘는 홈으로 가고 싶어요. 내신의 홈으로. 그래서 이 버튼에다가 홈이라고 해주고요. 그쵸?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게임 버튼에도 스크립트를 연결합시다. 얘는 게임으로 가고 싶어요. 게임이라고 해줬어요. 됐죠? 서세스에서 했는데요. 보풀할 걸 그랬어요. 페일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페일도 똑같아요. 귀찮네요. 그래서 서세스에 이미 다 스크립트 달았잖아요. 이거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요. 또 하기 귀찮아서 탁제하고 붙여넣어서 여기로 집어넣어 줍니다. 그럼 얘도 어차피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제 스타트만 가서 스타트의 이 버튼은 이제 게임으로 가는 버튼이죠. 게임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스크립트 집어넣어 주면 요거는 게임 씬으로 씬 이름이 뭐였죠? 소문자 대문자 네 확인했어요. 그렇지. 이렇게 끝. 확인합니다. 플레이. 그래서 이거 누르면 안 가네. 왜 안 갈까요? 요 게임이라고 했고 씬으로도 했고 안 가요. 왜 안 갈까요? 게임 코드는 에러가 없는데 그쵸? 씬로더 타겟 데이 이유를 찾아봅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빌드 세팅에 스타트 게임 서세스 페일 다 넣어줬고요. 안 될 이유가 없는데 한번 가봅니다. 이런 넣어주기만 하고 버튼 이벤트 링크를 안 했어요. 자, 플러스 눌러서 그러니까 여기 연결을 했는데 온클릭하면 이 게임 버튼을 누르면 여기 씬 로더에 안에 있는 우리가 함수명이 뭐였죠? 씬 로더 안에 있는 로드 씬이라는 걸 만들었죠? 그러니까 게임 버튼 누르면 씬 로더 안에 있는 로드 씬을 실행해라. 끝! 끝이긴 뭘요? 우리 페일 아까 다 연결 안 했는데 빨리 연결합시다. 얘도 마찬가지죠? 자, 이거는 홈 버튼 누르면 씬 로더 안에 있는 이거 실행하고 아이고 귀찮으라. 자, 플러스 눌러서 이거 게임 버튼 누르면 씬 로더 안에 있는 요거. 자, 그래서 요게 지금 페일이니까 컨트롤 C 컨트롤 C 에다가 서세스도 보풀합시다. 연결 안 된 거니까 붙이고 새로 가져왔고요. 그럼 다 연결돼 있죠. 이렇게 잘 돼 있죠. 그래서 스타트로 와서 한번 플레이 해봅니다. 그러면 스타트 버튼 누르면 잘 이동하고 게임 어떻게 게임에서 이제 우리가 그 스타트 페일에서 한번 해볼게요. 페일에서 플레이 해볼게요. 페일에서 플레이를 해보면 홈 누르면 홈으로 가야 되는데 홈으로 안 가요. 뭐가 에러가 났어요. 자, SF 해지 납빛 로드 이런 또 왜 얘는 안 갔을까요? 자, 홈에 홈씬 잘 연결됐고요. 홈이라고 가라고 잘 돼 있고 게임도 게임 잘 연결돼 있는데 플레이 해봅니다. 에러 없고 누르면 어머 에러 났어요. 홈
홈이 아니고 게임이라고 만들었는데. 어떡하죠? 그러면은 얘가 스타트를 홈이라고 바꿀까요? 네, 차라리 이걸 바꿀게요. 네, 제가 홈으로 가도록 했더라고요. 그럼 홈으로 바꿔볼게요. 플레이. 맨날 이렇게 실수해요. 그래서 누르면 이제 여기로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게임을 눌러볼게요. 그래서 플레이 해봅니다. 게임으로 잘 가죠? 네, 그래서 완료. 그래서 페일신에서는 얘가 홈으로 가라고 했고요. 홈이라고 수정했죠. 게임에서는 게임으로 가라고 여기로 가는 거죠. 서세스도 뭐 동일하죠, 뭐 그쵸? 네, 그래서 여기도 홈으로 가고 얘는 이제 게임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가 이 버튼을 누르면 얘는 게임으로 가고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UI 기본적으로 만들었고 이제 7, 8번은 캐릭터 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제가 되게 빠른 시간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답니다. 게임 씬 옵시다. 우리 캐릭터가 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2D 오브젝트에 사각형 하나 만듭시다. 스퀘어. 네, 꽃당집 안 하길래 좀 이렇게 키웠어요. 슝 키워주고 달려야 돼요. 수업 시간에 카메라는 안 넣었죠. 요것도 다음 시간에 한번 해드릴게요. 컬러는 이렇게 좀 진하게 했고요. 저는 메인 카메라는 좀 밝은 파란색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우리 캐릭터 가져옵시다. 바이아트 게임에 그동안 많이 해서 이제 쉽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애니메이션 폴더 안에 아이들 여기 가보면 이렇게 하나로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멀티플 스프라이트 에디터 눌러서 슬라이스 어플라이 적용하시고 쪼개시고요. 그러면 사사삭 쪼개졌어요. 어차피 하는 김에 이 점프도 하나로 돼 있죠? 복습하면 쉬워요. 멀티플 쪼갭니다. 네, 그래서 또 쪼개시고요. 이제 아마 수업 시간에 어려웠어도 이렇게 보시면 저거였네, 쉽네 그럴 거예요. 여러 번 하면 돼요. 스프라이트 이미지도 멀티플로 해서 스프라이트 에디터 눌러서 슬라이스에 슬라이스 눌러서 쪼개고 어플라이 눌러서 적용. 끝. 다 쪼개졌어요. 그쵸? 어차피 할 거라서 했습니다. 저 되게 빨리 하고 있는데요. 이게 처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수업 때 다 했잖아. 그래서 복습 영상이라서 좀 말을 빨리 해서 후다닥 하고 있습니다. 하나 가져옵니다. 네, 이렇게 가져왔고요. 위치는 조금 이렇게 위로 올려볼게요. 툴이 안 보인다면 좀 이렇게 보이시면 돼요. 아무튼 가져왔고 요거를 목이 안 좋아요. 플레이어라고 만들어줍니다. 저장은 수시로. 됐죠? 자, 우리 기억나십니까? 애니메이션부터 먼저 만듭시다. 자, 플레이어 만들었어요. 얘한테다가 윈도우에 애니메이션 패널 엽시다. 그래서 지금 플레이어 선택하고 크리에이트 만들어요. 위치는 위로 올라가서 에셋의 애니메이션에 달리는 애니메이션부터 만들까요? 런이라고 했습니다. 런이라고 만들어졌는데 비어있네요. 자, 이거 쪼갠 거 모두 다 선택. 선아 클릭하고 Shift 눌러서 마지막 글 선택해서 드래그하면 쏙 들어가고 달려 마음에 들어요. 됐죠? 우리가 여러 개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점프도 만듭시다. 이왕 하는 김에 그냥 지금 다 할게요. 점프 했던 거니까 수업 때. 자, 점프 2개밖에 안 돼요. 가져와요. 자, 폴짝 졸랑대요. 안 되겠다. 스크롤링해서 우리 요거를 클릭해서 조금 넉넉하게 해서 여기서부터 재생하면 폴짝. 이것도 너무 좀 거시기 하지 않나요? 그래서 요거를 컨트롤 C하고 한 이쯤에 갖다 붙이면 플레이 보면 폴짝 이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응용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기 바랍니다. 플레이하면 폴짝. 오, 좋아요. 저장. 그리고 점프 말고 좀 서 있는 것도 애니메이션 있었잖아요. 아이들. 네. 우리 수업에 했던 거라서 제가 후다다닥 알고 있습니다. 복습이니까 첫 번째 거 누르고 Shift 눌러서 모두 선택해서 가져오고 숨 쉬고 있는 거 마음에 들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다 만들었어요. 짠. 그러면 지금 윈도우에 애니메이션 애니메이터로 보면 플레이어 선택하면 애니메이션 보여요. 디폴트가 런이면 안 되지 않아요? 디폴트가 요 숨쉬는 거 요거로 디폴트를 합니다. 그쵸? 이렇게 해주면 아이들이 디폴트라서 플레이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숨쉬는 걸로 그쵸? 재생이 잘 됩니다. 이 플레이어에 여기 애니메이터가 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컨트롤러 플레이어가 요거고 플레이어가 잘 연결된 거죠. 그래서 요런 애니메이션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됐으면 우리가 플레이했을 때 이 캐릭터가 생명이 있어서 땅으로 착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얘한테다 뭐 준다고요? 떨어지는 거 리지드 바디 2D 그쵸? 근데 이대로 하게 되면 얘가 땅바닥으로 도착해야 되는데 다 떨어져. 그래서 우리 뭐 만들었죠? 요 스퀘어 요거는 우리가 땅바닥이잖아요. 자 봅시다. 요 땅바닥한테다가 이거를 그라운드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라운드라고 하면 우리가 뭐 한댔죠? 충돌 확인, 박스 콜라이더 2D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려고 어떻게 한댔죠? 좀 내리자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자 플레이하면 얘가 땅바닥이랑 부딪혀서 착! 어떡해요? 이런 우리 떨어지는 것만 주고 캐릭터한테 충돌을 안 줬네. 캐릭터도 박스 콜라이더 2D 플레이 자, 착! 좋죠. 네, 배경 꾸미는 건 전에 거 참고해서 하세요. 여기까지 잘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캐릭터 움직이는 거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코드는 여러분 이거 참고하시면 돼요. 코드는 미안해요. 제가 감기가 걸려서 그래서 여기 플레이어 컨트롤러라는 이름으로 만들래요. 그죠? 그래서 스크립트 폴더로 갑니다. 스크립트 자 C# 만들고요. 만들어 주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비어 있는데 얘가 움직일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빠른 속도로 하기 위해서 그냥 코드 가져올게요. 변수 만들었던 거 기억나요? 네. 네,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아요. 우리 변수 만들었네요. 얘가 달리는 변수, 스피드라는 거 변수 만들었고 점프하는 것도 다 소수점 가능하게 만들었고 애니메이터 변환하는 거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애니메이터 타입으로 애니메이터 변수 만들었고 이거는 지금 신경 쓰지 맙시다. 자,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면 이제 이걸 어디다 연결할 거냐는 거죠. 캐릭터 왔다리 갔다리 할 거니까 우리가 플레이 컨트롤러 연결하자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스피드는 얼마 할까? 다 0.5만큼 하라고 그러고 점프도 일단 0.5라고 하고 디테일하게 조정합시다. 이렇게 주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수업을 해보면 여러분이 코드는 잘 이해하더라고. 문제는 연결하는 거에서 못 따라오거나 그러더라고요. 자, 우리 업데이트 안에 이런 코드가 들어갔던 거 기억이 나십니까? 자, 제가 빨리 하려고 그냥 이렇게 할게요. 기억나십니까? 자, get access row가 뭐였는지 기억나요? 자, 이게 기억이 안 난다면 이거를 카피에다가 디버그 해볼게요. 미안해요. 목이 안 좋아요. 자, 디버그 로그. 제가 이게 지금 요거 때문에 이게 깨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잘 모르겠어서 저도 이거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이게 왜 자꾸 포맷이 왜 깨지는지 뭐 설정을 해야 되나 봐요. 전에 건 잘 됐는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걔 넥시스로 호리젠탈 한번 찍어봅니다. 업데이트 할 때마다. 그리고 나서 플레이를 해봅니다. 제가 아마 거인 것 같은데 구글링 하면 나오겠죠 뭐. 자 그러면 콘솔창에 제가 가만히 있으면 0이 나오고요. 키보드의 왼쪽을 누르고 있으면 마이너스, 키보드의 오른쪽 화살표 누르면 1이 나오고요. A키를 눌러도 마이너스, D키를 누르면 1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이걸 수업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이런 조건문을 쓰자라고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하셨던 분들이라서 코드 이해는 잘 하시더라고요. 이 값이 0보다 작을 때는 이 코드 한 번에 완성한 거 수업 때 했으니까 그냥 가져왔어요.
미안해요. 목이 안 좋아요. 0보다 작거나 0보다 클 때. 그래서 요 트랜슬레이트 하는데 호리즌탈 값이 이게 어쩔 때 마이너스 1 나오고 어쩔 때 1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스피드 값을 곱한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얘가 요 값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이게 마이너스로 움직이는 거고, 또는 0보다 클 때는 이 값이 1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스피드 값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가 그냥 곱해버린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죠? 그리고 그에 따라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 1일 때는 샥 뒤집는 거고 1일 때는 안 뒤집고. 이거 수업 때 여러 번 한 거라서 이건 이렇게 설명할게요.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터 변수 만드는데 달리는 거 변수 설정, 파라미터 설정 우리 안 했네요. 애니메이터 갑니다. 수업 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파라미터로 가시고 불 타입으로 하나 만듭니다. run start라는 변수, 그쵸? 초기값 펄스예요. 아이코. 그래서 멈춰 있을 때 make transition 만들어서 얘가 멈춰 있다가 run으로 가고요. run에서 또 make transition 해서 얘가 멈추다가 그러니까 달리다 이쪽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멈춰 있다가 달리는 거로 갈 때는 어떤 조건이냐면 run start가 true가 될 때이고, 달릴 때는, 멈출 때는 run start가 false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가 멈춰 있다가 run start가 true가 될 때, 달릴 때 run start가 false가 될 때. 그래서 결국에 얘가 이제 이 조건 만족할 때는 이 애니메이터에 붙어있는 이 run start라는 변수를 true로 하는 거고, 아닐 땐 false로 하는 거죠. 미안해요. 목이 안 좋아요. 웬만하면 보이스 녹음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수업 때 어려워하니까 녹음해볼게요.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 뭐가 에러가 났어요. 너무 빨리 움직인다. 얘가 에러가 왜 났을까요? 에러가 왜 났나 봤더니 아주 어마무시한 에러가 이렇게 났는데, 아마 우리가 런 스타트도 만들었고 애니메이터를 정의만 해주고 애니메이터 저기 안 갖고 왔네요.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애니메이터 우리 요거 하나 카피할게요. 즉 애니메이터라고 만들어 놓고서 이 애니메이터에 애니메이터 컴포넌트를 담아줘야겠죠. 네, 저 무슨 얘기냐면 이 애니메이터라는 건 이 플레이어에 담겨 있는 요 애니메이터예요. 그래서 이게 요거죠. 그래서 이게 런과 왔다 갔다 하려면 지울게요. 이거를 인식해야겠죠. 애니메이터 이트 타입 또 뭐 에러가 났네요. 자, 그래서 애니메이터라는 애는 애니메이터 타입으로 만들었고, 애니메이터는 이게 요게 들어갔군요. 저 이거 얼른 수정해 드릴게요. 제가 그때 이게 코드가 안 들어가서 이렇게 넣었었는데 애니메이터 요가로가 들어가야 돼요. 얘 코드로 넣을 때 저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코드도 바꿀게요. 원래 이 형태가 겟 컴포넌트하고 요가로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요 애니메이터라는 건 애니메이터 타입으로 만들었고 얻어옵니다. 뭘 얻어오냐면 이 애니메이터, 즉 우리 플레이어에 있는 요 애니메이터를 얻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도 또 뭐가 에러가 났어요. 그러면 애니메이터 대문자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애니메이터. 네. 왜냐면 또 내가 소문자로 넣었을까? 얘는 대문자로 넣었는데 고치는 와중에 적이 됐군요. 네. 그래서 얘한테 있는 이 애니메이터 타입을 받아와서 여기 변수에 넣어주면 그때부터 이 변수 값을 이제 수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 얘가 너무 빠르다.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0.05 합시다. 그래서 플레이 해보면 에러 없고 잘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근데 이렇게 뒤로 가나요? 네. 제 플레이어에 이 렌더러가 한쪽 위로 올립시다. 저장 플레이. 그래서 확인해보면 잘 돼요. 그쵸? 잘 되는데 뭔가 방향도 잘 바뀌는데 애니메이션이 너무 한참 있다가 진행이 돼요. 그 이유는 얘가 갖고 있는 타임을 다 재생해서 그래요. 그래서 재생하지 말라고 그래요.
저장하고 플레이 해보면 어떡하지? 자, 바로 되긴 하죠. 바로 되긴 하는데 약간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수정합니다.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때 수업 시간에 이거 좀 테스트 해봤었는데 보여드릴게요. debug.log 여러분이 뭐도 확인해 보시냐면 디스도 찍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찍어 보시냐면 게임 오브젝트도 한번 찍어 봅시다. 얘가 에러 잘못하면 에러 빵 터질 거예요. 그리고 빨리 뭘 해결을 하고 싶어요. 또 이거를 검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였을까? 이드빌 C샵 데브킷. 이 익스텐션에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C샵 데브킷. 디저블. 리로드. 그래도 뭐 리로드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됐다. 저 리로드 한번 하고 나니까 해결이 됐네요. 네, 아까도 왜 그랬을까? 문제가 있었나 봐요. 자, 그래서 디스도 찍어보고 게임 오브젝트도 한번 찍어봤는데요. 플레이를 한번 해봅시다. 말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얘가 플레이어라고 나오지 않나요? 디스가? 그리고 플레이어라고 나오는데 얘는 플레이어 컨트롤러. 지금 디스를 찍으니까 얘는 플레이 컨트롤러가 나오고요. 디스점 게임 오브젝트를 찍으니까 바로 이 유니티 엔진의 게임 오브젝트 바로 얘를 가리키네요. 그쵸? 그러면 제가 만약에 얘한테다가 태그 네임을 멈추고요. 태그 네임을 플레이어라고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한번 찍어보는 거지. 어떻게 처음부터 다 알겠어. 그쵸? 태그 네임 태그만 찍어도 되지 않을까? 태그 한번 찍어볼게요. 저 좀 녹음 중이라고 우리 딸한테 말할게요. 네, 죄송하다고 도망갔어요. 플레이어 나오잖아요. 그쵸? 태그 네임 이렇게 나오네요. 자, 카톡으로 말해주기 바래요. 자, 그러면 어쨌든 잘 찍히잖아요. 그래서 요 관계를 아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사실은 미안해요. 보기 너무 안 좋아요. 녹음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사실 그래서 요거는 축약을 한 거고요.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어떤 경우는 게임 오브젝트의 개 컴포넌트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똑같아요. 한번 궁금하면 찍어보는 거지. 게임 오브젝트의 개 컴포넌트 이거 한번 넣어볼까요? 뭐라고 해주나? 저장 플레이 해봅니다. 지금 진짜 정말 목이 갔어요. 녹화도 제대로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자, 나오죠. 플레이어. 그리고 이 플레이어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 게임 오브젝트의 개 컴포넌트 이 애니메이터 찍으니까 그게 플레이어라고는 하지만 그 즉 누구냐면 얘가 갖고 있는 바로 이 애니메이터라고 알려주잖아요. 그럼 우린 뭐도 알아볼 수 있냐면 얘가 갖고 있는 게 컴포넌트가 애니메이터만이 아니라 트랜스폼도 있잖아요. 그러면 트랜스폼도 찍어봅니다. 잠깐만요. 자, 그러면 트랜스폼 찍어볼까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멈추고 클리어하고 플레이 해봅니다. 트랜스폼이라고 나오죠? 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이 트랜스폼에서 우리가 왜 트랜스폼 로컬 스케일 했잖아요. 네. 걔 컴포넌트라고 얻어오기도 했지만 그거 다 했대요. 트랜스폼 로컬 스케일 바로 쓴 것처럼 궁금해요. 요거를 카피하고요. 이게 트랜스폼에 한번 찍어볼까요? 로컬 스케일 저장 플레이. 그래서 이렇게 공부해 나가면 돼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어때요? 로컬 스케일 값 나오잖아요. 그쵸? 1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요 관계를 잘 이해하시면 내가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준 거고요. 그래서 그 애니메이트의 그 인자값, 파라미터 값을 이렇게 바꾼 거랍니다. 됐네요. 그러면 문득 궁금함이 생겨요. 무슨 궁금한 게 생기냐면, 사실은 이게 이 개 컴포넌트에서 트랜스폼 얻어와서 로컬 스카이를 얘는 변수 안 썼는데 얘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굳이 할 게 아니라 사실은 트랜스폼 썼듯이 얘는 이렇게 선언 안 해주고 얘도 선언 안 해주고요. 만약에 우리가 트랜스폼을 쓸 때는 이렇게 원래는 컴포넌트가 대문자인데, 그쵸? 대문자인데 얘는 소문자로 쓰면 인식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애니메이터도 어차피 컴포넌트, 이거 트랜스폼 컴포넌트 얻어오지 않고 바로 썼잖아. 그래서 사실은 걔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써봤는데, 그쵸? 애니메이터. 근데 얘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고 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원래대로 애니메이터 변수 담아와서 이렇게 쓰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찍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트랜스폼을 한번 찍어봐봐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게 겟 트랜스폼 안 하고 그냥 트랜스폼 찍어보고요. 플레이 해봅니다. 플레이 클리어하고 플레이 해보면 트랜스폼으로 찍은 거는 트랜스폼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대문자 이 컴포넌트 트랜스폼 잘 나오는데 요거 애니메이터는 애니메이터로 찍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그쵸? 근데 첫 글자가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잖아요. 애니메이터 써봤어요. 근데 이거 내가 지금 이거 쓴 거잖아. 요거 막아야 돼 사실은. 그쵸? 그래서 원래는 없다고 치면 얘가 안 되더라. 그래서 트랜스폼을 그냥 써도 되지만 일부 컴포넌트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담아줘서 개 컴포넌트로 담아줘서 써야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챗 GPT한테 물어보세요. 뭐를 물어보면 되냐면 dt 컴포넌트 트랜스폼이라고 해볼까요? 트랜스폼 트랜스폼 컴포넌트 컴포넌트를 바로 인식하는 이유 이렇게 물어보면 얘가 또 나름 뭐 설명해 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얘가 컴포넌트가 모든 기본적으로 포함된 컴포넌트 하나다. 그래서 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돼서 그냥 바로 이렇게 받아와서 하지 않아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것도 검색해보면 이제 다른 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공부해 나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추측컨대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empty 오브젝트 만들어요.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트랜스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 얘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있는 거는 그냥 바로 인식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점프도 해볼까요? 정말 오늘 녹음하면 안 되는 목인데. 자, 점프도 똑같아요. 그쵸? 컨트롤 C, 컨트롤 V 합니다. 바로 갈게요. 네, 소리 해요. 자, 이거는 아직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만 갈게요. 너무 목이 아파요. 자, 어떤 거냐면 이제 얘도 여러분이 코드 돌려보면 로 호리젠털은 이제 왼쪽 오른쪽 인식하는 거고요. 버티컬 값은 다운키나 업키를 누르면 다운키를 누르면 얘가 마이너스가 나오고 업키를 누르면 1값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업키 화살표를 누르거나
또는 W를 눌렀을 때 이게 1이 나와요. 그래서 요런 거나 아니면 5와 조건 연산자, 그래서 킥보드에 스페이스를 누를 때, 그러니까 점프죠. 그때 우리가 점파이로 설정한 이 변수 값으로 트랜슬레이트는 여기가 요거는 이게 x좌표, y좌표 0이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x값만 변화시켜줬다면 점프는 이제 y를 변화시켜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하는 거죠. 점프 스타트 파라미터를 안 만들었네요. 그래서 미안해요, 목이 안 좋아. 양해해줘요. 불타입으로 점프 스타트 만들고 기본값 봐주고요. 멈춰있는 상태에서 점프를 가고 점프해서 다시 멈춤으로 가는 거죠. 멈춤에서 점프를 갈 때는 파라미터가 점프 스타트가 true가 되는 거고, 점프하다 멈출 때는 파라미터 그러니까 여기 멈춤에서 점프가 true고요. 점프해서 갈 때는 얘가 펄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멈춰서 런 갈 때는 런 스타트가 true고, 런에서 이때 런 스타트가 펄스고, 또 멈추다가 점프할 때는 true, 멈출 때는 점프가 펄스. 됐네요. 이것도 재생을 안 하는 걸로. 짜잔. 그럼 어때요? 그 값을 만족할 때는 이제 위로 점프를 하고 애니메이터를 재생하고 아니면 펄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플레이를 해봅니다. 플레이를 해보면 어이구 에러 났어요. 이런 또 뭐가 에러가 났을까요? 뭐가 대빵 많이 났는데 잠깐만요. 뭘 에러가 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몇 번째라고 그랬죠? 31번째라고 그랬죠? 애니메이터 런 스타트 뭐라? 점프 스타트 일어날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봐야 돼. 애니메이터가 막아놨군요. 이런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다가 자 이거 클리어하고요. 플레이 해봅니다. 네, 왼쪽 오른쪽 잘 가고요. 점프. 아이고 어떡해요. 지구를 떠났어요. 너무 큰 거지. 0.05만 합시다. 플레이 해봅니다. 점프. 네, 근데 전 여러 번 점프할 수 있어요. 이것도 귀여운 것 같아.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가 잘 됩니다. 근데 약간 텀이 생기네. 그쵸? 그래서 얘가 달릴 때 갖고 있는 거 재생은 안 하긴 했지만 이 전환을 여기를 좀 좁게 만들래요. 그러니까 전환될 때 요 사이를 진행하도록 얘도 너무 많더라고요. 이렇게 좁게 만들어 볼래요. 플레이 해봅니다. 그러면 바로 달리니까 아까보다 낫지 않을까요? 이게 난 것 같아. 또 점프도 바로 점프하게. 그러니까 그 전환할 때에 요 값을 조정해서 그냥 바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한 거죠. 플레이. 그러면 오 좋은 것 같아. 됐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슝 괜찮은데? 괜찮은 것 같아요. 짜잔.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만든 거죠. 근데 제가 이 점프 변수 만든 거는 이거예요. 얘가 뛸 때, 근데 이건 제가 우리 수업 시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근데 말만 한번 하자면 점프를 처음에 펄스로 하고 땅에 이제 한 번만 점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수업 때 안 했으니까 그냥 저도 여기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얘가 뭐 해야 되냐면 코인도 먹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UI도 만들어야겠네, 시간이랑. 그쵸? 지금은 캐릭터가 왔다리 갔다리까지 잘 완성했어요. 점프도 한번 해줄까? 2번 이상 못 뛰게 해줘 볼까요? 네, 그래서
다음 수업 때 해줄 건데 그냥 여기도 같이 녹음할게요. 점프라는 변수를 만든 거죠. 처음엔 펄스로 해요. 맨 처음에는 펄스로 하고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면 이 코드가 중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들어갈 거냐면 우리가 점프를 하잖아요. 점프를 하면 무조건 점프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추가로 요 if 조건문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펄스로 했잖아요. 그래서 조건문은 원래 이 값이 참일 때 실행되는 건데 점프가 참이면 원래 실행되는 건데 참이 아닐 때니까 즉 사실은 펄스일 때 실행하겠다는 거예요. 낫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펄스를 했죠. 그러니까 점프가 이렇게 하면 점프가 true일 때 실행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렇게 했으니까 참이 아닐 때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이 펄스라면 바로 얘를 true로 해주고 점프해라 라고 해준 거예요. 예.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이제 아닐 때는 다시 이제 이걸 펄스를 해주겠죠. 근데 이거를 한번 저장해 봅시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엔 점프 값이 펄스니까 제가 플레이를 하면 제가 펄스니까 점프가 뛰겠죠. 근데 안 뛰어져요. 멈춰 있어.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엘스가 먹어서 그래요. 왜냐면 그 순간 얘가 뭐죠? 얘가 펄스일 때 true로 되잖아요. 또 이 업데이트에서 들어가면 이게 이제 true니까 얘를 실행을 못하고 영원히 얘가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막아줘야 돼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플레이 갑시다. 그러면 생각해 봐봐요. 맨 처음에는 얘가 펄스야. 펄스니까 얘가 펄스일 때 딱 실행이 되겠죠. 얘를 true로 해주고 그러니까 플레이를 뿅 하면 하는 순간 점프는 되는데 안 올라가네요. 왜 안 올라가나 했더니 트랜스폼 점프할 값을 안 줬네. 줬는데 0.0 좀 더 줘볼까요? 0.5만 줍시다. 0.5 정도 줬어요. 플레이 그러면 지금 얘가 펄스니까 한번 하면 올라갔죠. 올라는 갔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값을 좀 더 주자. 3 줄게요. 자, 생각해봐봐요. 맨 처음엔 펄스예요. 그러면 펄스일 때 얘가 한 번만 실행되겠죠. 왜냐면 펄스일 때 얘가 실행이 되는데 바로 true로 해놓잖아. 그러니까 이게 한 번만 실행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 점프해서 올라갔잖아요. 점프한 거야. 근데 어때요? 다시 영원히 못해 점프를. 왜냐 이렇게 하는 순간 이제 true로 했으니까 얘는 영원히 내가 뭔가 조작 안 하면 계속 true잖아.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점프한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계속 이거를 이렇게 계속 이 점프를 보여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난 시간에 코드 중에 충돌 확인하는 거 기억나요? 보이동 콜리전 요거 들어갔습니다. 이거 가봅시다. 정말. 자,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땅이랑 충돌했는지 알고 싶어요. 원래 여러분은 코인인데 디버그 점 로그 할게요. 네. 그래서 아더를 한번 찍어 보시고요. 우리 땅한테다 이름을 줍시다. 나 이거 보이스가 녹음이 잘 들어가려나 몰라요. 태그 추가합시다. 그래서 그라운드라고 아이고 저장을 안 했나 보다. 그라운드라고 저장하시고요. 이 땅을 그라운드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아더도 출력해보지만 또 뭐도 출력해보시려면 이 아더에 충돌한 거예요. 콜라이더에 태그도 찍어봅시다. 그러면 플레이를 해보면 자 플레이 저희가 떨어지는 순간 아이고 너무 많다. 복잡하지 않나요? 다 막아놨는데 아더만 봅시다. 자 플레이 다시 할게요. 떨어지는 순간 딱 두 줄 나오죠. 자 뭐라고 나왔어요? 이걸 조금 좁게 해서 보면
자, 트랜스폼은 하지 맙시다. 근데 이제 해버렸죠. 이거 출력한 거. 자, 얘가 콜라이더 2D, 아더가 이 콜라이더 2D라고 콜리전 2D라고 나오는데, 걔가 누구랑 걔 부딪히는 이 콜라이더 태그 찍어보니까 그라운드라고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야, 이 땅바닥이랑 부딪혔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게 하나 완성될 수 있냐면 요거 갈게요. 컨트롤 C. 네, 그래서 마저 완성을 하면, 만약에 부딪힌 거에 콜라이드의 태그가 그라운드라면, 그쵸? 뭐 이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긴 한데, 그라운드라고 출력을 하고요. 우리가 요거 막아놨었잖아요. 그쵸? 요때 이제 점프 애니메이션을 멈추고, 그리고 얘가 점프하는 순간 툴을 해놨잖아. 다음 점프를 얘를 펄스를 해줘야 되는 거지. 펄스를 해주면 또 누르면 내가 펄스니까 점프를 하겠죠. 이해되시죠? 저장하고 확인합니다. 그래서 플레이 해보면 얘가 떨어져요. 점프하고 멈췄잖아. 오, 여러 번 눌러도 얘가 떨어지는 중간에 점프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번만 점프하는 거지. 그래서 이전 코드는 얘가 안 쓸 때는 여러 번 점프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한 번만 이렇게 점프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입맛에 따라 만들면 돼요. 자, UI 만듭시다. 기억나죠? 텍스트 메쉬 프로 만들고요. 저 캔버스 카메라로 해주고, 메인 카메라 넣어주고요. 근데 이거 깔렸어요. 네, 3으로 해줄게요. 이제 뭐 텍스트 보이죠? 네. 나 이것도 빠르다고 하려나? 해봐요. 녹화를 했으니까 천천히 돌리셔도 되지 뭐. 우리 글씨는 까만색으로 합시다. UI 요소. 그치, 뭐 타이머 하나 만들었어요. 요거는 타임이라고 할까? 타임이라고 하고. 목이 너무 아파요. 자, 컨트롤 C, 컨트롤 V.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인 먹는 것도 해야 되잖아. 그쵸? 이거는 코인이라고 하고, 얘는 가운데 정렬할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요거는 요 오른쪽으로 합시다. 이거는 생명. 어떡하죠? 목이 아파서 라이프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3개 만들었어요. 좋죠? 네. 얘가 정렬을 예쁘게 하고 싶으면 사실은 빈 껍데기 하나 만들어서 셋이라고 만들었고요. 제가 이 셋에다가 버티컬, 우리 호리젠털 레이아웃 그룹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만약에 타임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정렬되잖아요. 이 셋이 제부비가 1920에 1080이잖아요. 1920에 이 글씨를 80으로 했구나. 그럼 얘도 80해도 돼요. 아무튼 이 셋이 1920에 80으로 만들었는데 타임을 여기다 넣어놨잖아요. 얘가 라이프가 여기로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딱 둘이 정렬이 돼. 코인도 이렇게 들어가면 정렬이 예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이용해서 여러분이 이거 봐봐요. 딱딱딱 정렬됐잖아요. 더 할 수가 있어요. 스페이싱이 0인데 얘랑 1920, 80 얘를 스페이싱을 만약에 50이다. 그럼 50만큼 떨어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UI의 레이아웃을 예쁘게 정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400, 얘도 400, 또 400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셋을 요걸로 한번 해볼까? 요걸로 하고, 요거는 그냥 가고요. 타임 버트 스페이싱이 0이면 이렇게 붙을 거고, 애들이 근데 딱히 예쁘게 정렬이 안 됐네요. 한번 이유를 봅시다. 타임 라프트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손으로 직접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원하시는 대로 얘는 요 끝으로 해볼까요? 그리고 요거 기준을 0으로 그러면 저기에 딱 맞겠죠. 가운데가 낫겠다.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가운데로 해서 0,0으로 만들어줬고요. 1920으로 하고 얘가 여기고 여기면 딱히 호리젠틀이 예쁘게 안 들어가서 우퍼 레프트로 했구나. 요거 미들 센터로 할게요. 그러면 가운데니까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로 예쁘게 정렬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이거를 만약에 간격이 50이면 내가 설정한 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80 할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들이 이렇게 균등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잘 하시면 돼요. 저는 조금 더 떨어지게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다 뉴 텍스트로 들어갔는데 난 사실은 타임 해놓고 이렇게 타임 얼마 그쵸? 얘는 라이프 얼마 얘는 코인 얼마 이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됐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코인도 먹어야 돼. 그래서 코인도 가져옵시다. 코인에 지금 코인 애니메이션의 PNG 가보면 그때 우리가 2배율짜리로 했나요? 그래 2배율짜리 여기 있죠. 그래서 코인 하나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코인이라고 합시다. 자, 코인은 우리가 그때 기억나나요? 애니메이션 만들었던 거. 그래서 애니메이션에 애니메이션. 자, 이 코인 선택하고 크리에이트 눌러서 애니메이션 폴더를 찾아가시고요. 이거는 코인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두 선택해서 집어넣고 플레이하면 와 돌아간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플레이를 해보면 이제 코인이 예쁘게 돌아가는 거죠. 마음에 드는데 요거를 우리가 뭐 하라고 했죠? 여러 번 쓸 거라서 이 코인을 여기로 가져오자. 이제 얘가 프리팹이 된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 코인을 이렇게 적당히 움직이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서 이렇게 먹이를 먹는 이런 걸 만들 수가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많다. 그러면은 컨트롤 C 컨트롤 V 했어요. 그래서 좀 이동해갖고 그쵸.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목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칩시다. 이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너무 정신 없으니까 코인스 하는 거 하나 빈 오브젝트 만들어서 집어넣자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도 얘랑 부딪혔는지 확인하고 싶잖아요. 근데 아우 추가를 안 했네요. 물 한 잔만 먹고 할게요. 추가를 안 했어. 그래서 우리 이 안에 들어가서 이 코인의 프리팹 안에서 박스 콜라이더 2D를 주자고요. 그래서 나오면은 모든 코인에 다 들어갔죠? 네. 아 그리고 그것도 줘야 돼요. 태그 네임. 여기 들어와서 이 코인에다가 태그를 추가해서 코인이라고 주자는 거지. 그리고 이 코인에 태그를 코인으로 주자는 거죠. 그러면은 저장합니다. 오늘 다 코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들어갔던 게 뭐예요? 코인이랑 부딪히면 이제 부딪혔다라는 것까지 하기로 했는데 아직 우리가 게임인 줄 알고 그냥 안 했구나. 미안해요. 목이 너무 안 좋아. 원래는 녹음할 수가 없는데 다음 시간에 어차피 하려면 어쩔 수 없죠. 그냥 녹음할게요. 이런 상태로. 그래서 일단 충돌이나 봅시다.
충돌이나 봅시다. 그래서 코인이랑 부딪혔는지 확인하는 것만 합시다. 땅바닥이랑 부딪히는 거고요. 이거는 얘가 코인이랑 부딪혔으면 이제 코인이랑 부딪혔어 이런 의미로 코인을 출력하는 걸로 합시다. 플레이를 해볼까요? 어떻게 하죠? 목소리가 이 모양이라서 에러 났어요. 왜 에러 났을까? 플레이 해볼까요? 녹화는 잘 되고 있긴 한데 에러 났어요. 얘가 웨이크업 어쩌고 에러 났어요. 일단 달려서 여기 부딪히니까 코인이라고는 잘 나오죠. 못 내려오고 있어. 요거는 왜 에러 났을까요? 웨이크업. 글쎄요. 딱히 에러 날 게 없어 보이는데 확인해 봐야겠어요. 엣지 웨이크 플레이 해봅니다. 웨이크업 프로젝트 레퍼런스 인테그래프스 엣지. 제가 날 에러가 아닌데 에러가 났어요. 어디 보자. 그래프스 웨이크업 엣지. 수업할 때는 제가 수업자로 할 때는 안 났던 이런데 그럼 또 뭐지? 그걸 해야죠. 구글링을 해봐야겠죠. 왜 에러가 났을까? 근데 요거는 따로 뺐다가 나중에 볼게요. 왜냐면 제가 준비한 거에서 에러가 안 났는데 그래도 한번 이렇게 하죠. 개발로 여기 났네요. 재시작해. 어쩌을까요? 한번 재시작해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날 에러가 아닌데 나서 저도 이상해서 껐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간혹 저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얘는 코드 오류래네요. 환경. 그래서 저도 이 에러가 왜 나는지 모르죠. 한번 다시 저 그냥 껐다 켰잖아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러가 없네요. 네, 제가 전에 수업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구글링해서 해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코인이랑 부딪혔을 때 부딪혔다도 나오지 않나요? 정말 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하는 걸 목소리가 이런 걸 양해 부탁드릴게요. 코인이랑 부딪혔잖아요. 그렇죠? 오, 얘 떨어져야 돼. 코인이랑 부딪히면 이제 코인을 먹은 거잖아. 그럼 코인이 없어져야 되지 않아요? 네,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코드에 코인이랑 부딪히면 삭제하는 코드가 들어갔을 거예요. 코인이랑 부딪히면 삭제해라. 그러니까 삭제하는데 부딪힌 거에 궁금하면 이게 뭔지 찍어봐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부딪힌 거에 그 게임 오브젝트 코인이거든요. 바로 순삭 0초 내로 바로 삭제하는 거죠. 그래서 플레이를 해봅니다. 이렇게 컨디션 안 좋을 줄 몰랐어요. 그러면 부딪히면 사라지잖아. 동시 두 개를 먹었어요. 사라지는 거지. 근데 이제 점수 올라가야 되지 않아요? 네, 점수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제 기억에 지난 시간에 게임 매니저를 만든 것 같아. 그래서 이 점수나 여기다 그냥 플레이어 컨트롤러도 만들어도 되지만 내 시간 점수를 다른 데서 공유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엔딩 씬으로 넘어가면 보여줄 거거든요. 그래서 게임 메이저라고 만들게요. 근데 게임 메이저로 만들면 이렇게 변한다는 거 설명드렸죠? 네. 그리고 빈 오브젝트 만들어서 게임 메이저라고 만들고 얘한테 얘를 연결하겠습니다. 그쵸? 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게임 메이저 스크립트 일부를 소개했어요. 이렇게 만들자라고 했던 거 기억이 아마 날 것 같은데 게임 메이저 스크립트를 열어봅니다. 게임 매니저는 일단 이런 변수 썼는데요. 에러 빠바박 났죠. 왜냐면 UI 요소 쓰는데 유직문을 안 써서 그래요. 그래서 UI 요거까지 네, 그래서 UI 요소
거라서 아직 C 메이저먼트는 아직 안 쓸 거니까 잠깐 막아놓고요.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네. UI 요소 쓸 거라서 UI 쓸 거야, 텍스트 쓸 거야, 유직물 써주시고요. 안 써도 되는 건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필요 없으면 나중에 버리거나 막으면 돼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살아났죠. 그러면 코인 변수 만들고, 라이프 만들고, 게임 타입 만들고, 슬라이더 타입 우리 아직 안 했는데 그냥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텍스트 타입의 변수를 이렇게 짠짠짠 만들었네요. 그럼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저는 저거를 조그맣게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수업 때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축약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줄여볼까요? 이렇게 같이 볼까요? 어떻게 해요? 목소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지금 게임 메이저에 연결됐는데 내가 코인은 먹는 대로 증가할 거니까 그냥 빵으로 하고, 그러니까 생명은 3으로 할까요? 그쵸? 생명. 그리고 게임 시간은 60초.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실제로 여기에 출력을 해야 되잖아요. 동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 텍스트 메시 프로 타입으로 변수 3개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시간을 출력해 줄 거거든. 근데 여기다 누구를 담느냐? 그래서 우리 캔버스 UI 요소에 왜냐면 우리가 동적으로 시간을 보여줄 거니까 요거는 요거죠, 타임. 요거는 라이프죠. 요거는 코인이죠. 네, 그래서 결국 시간의 변수는 이게 뭔가 시간을 아직 안 만들어서 그런가? 시간부터 만들고 갈까요? 좋아요. 저장합니다. 그럼 시간부터 만들고 갈게요. 지금 그러면은 코인이랑 라이프랑 게임 타임을 이해했는데 이건 지금 신경 쓰지 말아요. 이건 신경 쓰지 말아요. 시간부터 먼저 증가 가봅시다. 그래서 시간은 우리가 요런 일을 했는데 델타 타입이랑 요거 한번 확인을 먼저 해봅시다. 뭐냐면 업데이트에다가 디버그를 해보세요. 자, 디버그 하시고 뭐를 찍어 보시냐면 타임점 제가 이 교환에 넣었을라나 모르겠는데 타임 클래스 넣어놨네. 타임점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타임점 타임이라는 걸 한번 찍어봅니다. 플레이를 해봅시다. 이렇게 크게 볼게요. 자, 콘솔창에 업데이트를 이용해서 타임점, 난리 났네. 근데 이게 바뀌는 걸 여기서 보기가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출력해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 텍스트 필드에 내가 이 시간을 찍어보려면 쟤를 먼저 인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텍스트 타입으로 타임이란 변수 만든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러면 이제 퍼블릭을 만들었으니까 인식하죠? 그게 걔가 바로 이가 이거가 텍스트 만든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 텍스트 타입으로 만든 애를 요 타임을 넣어주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텍스트 타입으로 만들었고 요 타임을 넣어주니까 어떤 일이 가능하냐면 업데이트 할 때마다 요 텍스트 타임에다가 요거에 텍스트 속성을, 그러니까 디버그는 정신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넣어본 거예요. 디버그는 너무 정신이 없길래. 근데 지금 이렇게 에러 나는 건 얘는 문자열로 표현돼야 돼서 그래요. 그래서 타임이라고 하고 땡땡 하나 넣어줍시다. 저장합니다. 그러면 클리어 해보고요. 플레이 해보면 바로 우리가 지금 찍어본 타임점 타임이 나와요. 타임점 타임 해봤더니 막 시간 초네 초. 그쵸? 무슨 얘기냐면 타임은 프로젝트 시작한 후 경과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게 소수점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수로 변환을 해주고 싶으면 인트라고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 뭐야 1초, 2초, 그쵸? 올라가죠.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플루트 재생 시작한 후 경과할 시간. 근데 우리는 사실은 60초부터 해서 주는 시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뭐가 있냐면 델타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마지막 프레임이 완료된 후 경과한 시간이래요. 궁금하죠? 찍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델타 타임을 찍어봅시다. 자, 델타 타임을 찍어보고 확인합니다. 이 너무 아파요. 확인해 봅니다. 네, 계속 0 나오지 않아요? 이게 무슨 일이고 이럴 수 있어요. 인트를 빼봐야 돼. 자, 인트 빼볼게요. 플레이 해봅니다. 플레이. 그러면 얘는 그냥 어떤 경우에는 그 값이 계속 바뀌지 않아요? 이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다 찍어봐요. 델타 타임을 찍어봅니다. 자, 그럼 비밀이 풀려요. 플레이 해봅니다. 델타 타임을 찍어보니까 잠깐 멈출게요. 어떤 경우엔 0.0037684, 어떤 경우엔 0.00 값이 조금씩 다르지 않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이게 애니메이션이 된다는 건 초당 몇 프레임 돌아가는 그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프레임이 완료된 후 경과한 시간을 초 단위로 반환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FPS 속도에 따라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 프레임 돌아가는데 얘가 0.0025158초 걸렸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한 프레임 돌아가는데 0.00 어쩌고저쩌고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게임 타임이라고 변수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60초로 생각을 해봤잖아. 맨 처음에 내 그 게임 시간을. 그럼 이제 60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출력하는 건 귀찮으니까 게임 타임에서 만약에 이거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그러면 얘가 0. 그러니까 처음에 60인데 처음에 0.000 빼주고 계속 이렇게 빼준다는 건 결국 그 흐른 시간, 그러니까 그 프레임에 걸린 시간을 계속 빼주니까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궁금하면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보는 거예요. 목이 맛이 갔어요. 그리고 저게 플레이 해봅니다. 자, 좀 밀릴 거예요. 어때요? 그 프레임 동안 그 걸렸던 시간을 계속 빠주니까 결국은 초가 줄어드는 효과가 연출이 된 거죠. 오, 괜찮지 않아요? 근데 얘가 거시기 너무 소수점이 들어가니까 인트를 해줍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녹음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목이. 근데 여러분이 수업 때 못 따라오시길래 보이스 넣어서 녹음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듣기가 힘들더라도 이해해 주기 바래요. 오, 타이머 완성됐네요. 그쵸? 됐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건이 들어갈 수가 있냐면 타임이 빵이 되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치. 게임 타임이 0이 되면 자, C는 이동해야 되니까 요거 추가해주고 유직문. 게임 타임이 빵이 되면 페일로 이동해라. 끝났습니다. 그러면 확인해 보기에는 60초 기다리기는 너무 힘들어. 5초만 합시다. 5초만. 플레이 해봅니다. 그러면은 5부터 하고 싶으면 6으로 하세요. 여기가 짠! 된 거죠. 끝났어요. 그래서 게임 매니저를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 그럼 얘가 이제 60초 합시다. 얘가 이제 코인을 먹을 때마다 코인 점수가 증가가 돼야 되잖아요. 수업 때 여기까지는 안 했죠. 근데 내가 이게 복습 및 예습 영상이라서 여기서 완성을 다 할게요. 그러면 얘가 이제 코인 먹을 때마다 점수 증가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게임 메이저에서 코인은 0으로 했단 말이야. 그쵸? 근데 플레이어가 코인을 먹으면 코인 점수 증가해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요 놈은 싱글톤이라고 그래요. 이게
요 스크립트에 썼던 이런 변수들을 여기서 인식하고 싶거든요. 뭐 다양한 방법도 있지만 퍼블릭으로 해서 밖에서 인식할 수 있게 스태틱으로 게임 매니저 자체를 인스턴스로 만들고요. 인스턴스로 만들고 보라. 시작하자마자 이 인스턴스에다가 바로 자기 자신 이 게임 매니저를 담는 거죠. 그럼 어떤 대단한 일을 할 수가 있냐면 아이고 플레이어 컨트롤러에서요. 자, 이렇게 할게요. 코인을 딱 부딪히는 순간, 그쵸? 이렇게 하면 원래 이 코인이란 변수는 여기 없죠.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 게임 매니저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걔를 인식할 수 있는 게 게임 매니저에 있는 인스턴스의 코인을 뿔뿔은 1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코인을 인식해요. 여기 있는 코인은 처음에 0이죠. 그리고 이 표현은 저는 이렇게 쓰기보다 게임 타임은 마이너스 이퀄 요거를 더 즐겨 쓴답니다. 축약 형태, 그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 얘를 인스턴스로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담아줬으면 여기서 부딪히면 게임 매니저에 있는 그 코인 값이 0인데 1 증가하겠죠. 궁금합니다. 플레이. 이게 싱글콘이에요. 즉 다른 스크립트에 있는 변수를 이제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얘를 먹어볼까요? 점프 코인. 근데 코인이 점수가 올라간 걸 보여줘야 되잖아. 분명히 증가됐을 텐데. 그래서 요렇게 들어갔어요. 자, 가봅시다. 뭐냐면 게임 매저에 있는 텍스트 코인이라고 했는데 이런 텍스트 코인을 만들어야겠네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하기 전에 즉 그 시간처럼 코인도 변수 만들어주고 라이프도 변수 만듭시다. 그쵸? 그러면 게임 매니저 입장에서 코인은 바로 요 코인을 넣어주고요. 라이프는 요 라이프 텍스트를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스크립트가 뭐가 가능하냐면 코인을 뿔뿔 하면서 게임 매니저에 있는 그 코인의 텍스트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게 가능해요. 오, 이해되죠?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 오빠는 진도가 빨라서 여기까지 했거든요. 얘가 0.5라 가잖아. 근데 처음에 0이라고 넣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은 그거는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이 코인에다가 0을 처음에 하나 넣어줄까요? 네, 이렇게 넣어줘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어차피 라이프도 넣어주고 타임도 넣어줘야 되잖아요. 제가 여기다가는 안 했을 것 같은데, 그쵸? 안 해줬구나. 여기 해줬네. 여기다 넣어줍시다. 해줬네요. 역시. 그래서 시작하면 타임은 타임 게이지 아직 안 했어요. 코인은 현재 설정된 0이니까 넣어주고 라이프는 3으로 했으니까 3 넣어주는 건데 요거는 일단 이렇게 갑시다. 시간은 우리가 게임 타임으로 했겠죠? 게임 타임 넣어줍시다. 이렇게 갑시다. 그러면 각각 여기 설정된 변수 넣어준 거니까 플레이를 해봅시다. 이제 1시간 24분 했네요. 플레이 해보면 어디 넣어주잖아요. 그쵸? 그리고 내가 코인 먹으면 증가되잖아. 좋아. 네, 좋아요. 이제 적금 만들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 안 한 게 있어요. 지난 시간에 UI 중에 슬라이드 하나 했잖아요. 그쵸?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타이머를 위해서 이 슬라이더까지 수업 시간에 했었던 기억이 나요. 얘를 좀 키웁시다. 200에 40으로. 네, 이런 슬라이더 만들었고요. 사실은 얘가 어떤 개념이냐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개념이잖아요. 얘가 절반 찼을 때 이 정도 하는 거죠. 필 에어리어의 필은 색깔을 우리가 빨간색으로 할게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찼을 때 이런 게이지를 보여주는 거죠. 체력바나 시간에 많이 써요. 핸들은 안 보게 할게요. 안 보게 하면
핸들은 없어도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좀 덜 찬 것처럼 보이거든요. 딸내미씨가 떠드네요. 그래서 필 에어리어도 여기도 0으로 맞춰주시고요. 여기도 0으로 맞춰주면 이제 이렇게 딱 맞춰서 게이지 차는 걸 구현하실 수가 있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했어요. 네, 내가 시간이 60이란 말이야. 그럼 비례식으로 어차피 들어가긴 하는 건데 내가 이걸 60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를 60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그냥 기본값 1이라고 하면 얘가 사실 이 슬라이드의 맥스 밸류를 내가 60으로 바꾸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내 요 시간으로 바꾸고 싶은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어줘요. 타임 게이지. 그쵸? 타임 게이지를 하나 만들어주고 타임 게이지라는 변수에 타임 게이지 만드는데 여기다 누구 넣어주냐면 요 슬라이드를 넣어주는 거예요. 됐죠? 그럼 우리가 뭘 출력해 볼 수 있냐면 스타트 하자마자 목이 너무 아파요. 월요일 수업할 때는 목 관리를 하고 갈 거니까 괜찮을 거예요. 타임 게이지를 한번 찍어보고요. 타임 게이지만 찍어보는 게 아니라 타임 게이지에 얘가 요 슬라이더에 맥스 밸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맥스 밸류를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타임 게이지의 맥스 밸류. 자, 어떻게 나오나 볼까요? 플레이 해봅시다. 근데 그 전에 있었던 좀 불필요한 디버그는 좀 없애고 싶어요. 냅둘까요? 냅둬도 되겠다. 그쵸? 플레이 해봅시다. 자, 그러면 1이라고 나왔어요. 이게 저건지 어떻게 하느냐. 그래요. 안 보일 수 있겠다. 타임 게이지에다가 출력해서 타임 게이지라고 출력을 하나 해줍시다. 타임 게이지 땡땡. 어떡하죠? 목이 너무 아픈데. 아이고, 타임 게이지. 제가 이렇게 목이 아픈데도 열심히 녹화를 하고 있으니 꼭 열심히 복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플레이 해봅니다. 그러면 타임 게이지가 슬라이더고 그 타임 게이지 맥스 밸류가 지금 1로 설정되어 있대요. 맞죠? 그쵸? 1이잖아. 그렇다면 우리는 뭐도 할 수 있냐면 타임 게이지 맥스 밸류를 제가 맥스 밸류를 게임 타임이 60이지 않아요? 그쵸? 60으로 하면 어떨까? 60으로 하면 어떨까? 저장을 하고요. 플레이를 해봅니다. 그러면 이거 클리어하고 다시 플레이를 해보면 60이라고 이제 나오지 않아요? 오, 훌륭해요. 그쵸? 근데 요거 우리가 이 슬라이더에 얘가 1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플레이 보면 쟤가 여기 1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차피 걱정 마세요. 우리가 업데이트 할 때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타임 게이지에 이제 그 맥스 밸류 말고 이 슬라이드에 밸류 값 있잖아요. 이제 맥스가 대문자인데 여기서 속성값 읽어줄 때 소문자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타임 게이지에 밸류 값을 게임 타임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짠짠짠. 자, 플레이 합시다. 안 플레이하면 와우, 59초, 58초 줄어들고 있는 거 보이세요? 네, 됐어요. 이제 코인도 먹고요. 적군 만들어서 적군 부딪히면 생명 줄면 돼요. 짠짠짠짠. 우리 수업 때는 오래 걸렸죠. 근데 저 혼자 하니까 금방 하죠. 네, 그래서 원래 익숙해지면 금방 하는 거고요. 모르면 오래 걸린답니다. 요거
하나 가져왔어요. 이거 적군이에요. 까맣게 할게요. 이거를 에넘이라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에넘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거 여러 번 복사해서 쓸 거라서. 근데 이놈도 충돌 확인해야 되잖아. 그쵸? 캐릭터랑 충돌하면 이제 체력이, 그러니까 라이프가 죽어야 되니까. 박스 콜라이도 줬고요. 태그도 줍시다. 애드 태그 눌러서 태그 추가하고요. 에넘이라고 저장해주고요. 에넘이라고 줍시다. 에넘이라고 태그도 줬고 박스 콜라이드도 줬어요. 프리팩으로 에넘이 갖다 놓고요. 네, 이제 이 나쁜 놈을 열심히, 잠깐만요. 좁아요. 자, 이 정도 보이게 할까요? 네, 요 에너미를 이 정도 놓을까요? 네.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 위치는 좀 웃기긴 하지만 적군을 이 정도만 갖다 놓겠습니다. 공중에 떠 있으면 안 되지 않나? 이 에너미 안에 들어가서 스프라이트 렌더러 2로 할게요. 네. 그리고 이 에너미를 이렇게 놓고 에너미를 조금 내렸습니다. 네, 조금 내렸어요. 제가 정말 됐어요. 자, 그러면 에너미에 닿으면 생명이 줄어야죠. 그쵸? 그래서 우리 캐릭터에 보면 에너미랑 닿으면이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어 컨트롤러에 추가합시다. 자, 이건 잠깐 맞고요. 에너미 태그의 그 콜라이더의 태그가 에너미이면 우리가 라이프라는 변수를 여기 라이프라고 만들었죠? 네, 그거를 1 감소하고, 그리고 거기 텍스트에다가 이거 출력해주고. 이게 0이 되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씬 이동을 해야 되는데 씬 이동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이거 필요하죠. 그래서 추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프가 빵이 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괜찮을 줄 알았어요. 플레이 해봅니다. 플레이를 해보면 자, 이놈이랑 닿으면 라이프 감소하잖아요. 됐죠? 좋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서 이걸로 가야 되는데 카메라가 붙박이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패키지 매니저에 가서 그 인 프로젝트로 해서 유니티 레지스토리, 유니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시네라고만 검색하면 시네 머신이 있어요. 이거 설치해 주세요. 이거 설치를 하시면 런닝맨처럼 캐릭터를 따라다니는 그런 캠코더 같은 그런 그 카메라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고 나시면 플러스에 이제 시네머신에 버추얼 카메라를 추가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 캠은 누구 따라다니는 거냐면 추가함과 동시에 이게 생겨요. 여기 시네머신이. 얘는 제 플레이어를 따라다니는 거, 플레이어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럼 플레이 해보면 짠짠짠짠, 오! 날 따라다녀요. 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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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그래서 그거 고려해서 좀 더 커야겠다. 그쵸?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거 고려하고 이제 엔딩을 가야 되잖아. 코인은 코인대로 먹고 엔딩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간단히 갑니다. 인바이러먼트에 나뭇잎 PNG에 가보셔서 일본 기사에서 요거 통으로 돼 있잖아요. 멀티플루에서 깨고요. 싱글 슬라이스 하시고요. 플라이 하시고요. 그 중에 나무나 하나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요거를 엔딩으로 합시다. 그래서 태그를 추가해요. 플러스 엔딩 세이브. 그래서 이 나무는 엔딩이에요. 그러면 엔딩에 부딪히면 난 이제 끝난 거야. 성공이죠.
그래서 에너미 여기다 할까요? 저는 엔딩이라고 했죠? DING. 엔딩에 부딪히면 성공인 거죠. 한번 확인해 봅니다. 다 끝났네요. 이렇게 금방 하는 걸. 그치? 그래서 알면 쉽다. 모르면 어렵다. 근데 여러 번 아이고 부딪혔어. 안 돼. 죽으면 안 돼요. 저는 게임을 못하는 똥손이라서 부딪히면 왜 안 되죠? 나무에 그걸 안 줬잖아. 콜라이더. 박스 콜라이더 2D 주세요. 왜냐면 나무가 충돌하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다시 갑니다. 이런 똥손. 아이고, 벌써 생명이 하나. 아이고, 찍어줘. 됐다. 자, 서세스. 됐죠? 잘했어요. 여기까지 됐는데 제가 게임 스크립트를 게임 메이저로 만든 이유는 성공에 갔을 때 성공이라고만 안 하고 내가 몇 초 만에 그치 몇 초 만에 왔는지 뭐 그런 걸 출력을 해주고 싶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 텍스트라고 만들었는데 여기로 왔을 때 여기다가 내가 점수는 얼마고 몇 초 만에 왔고 내가 점수가 얼마다 뭐 블라블라를 출력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마지막으로 아마 리설트라는 걸 하나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리설트를 만듭시다. 우리 딸은 뭐 좋아서 저렇게 웃을까요? 리설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리설트 스크립트 보면 이제 텍스트 풀었어야 되고 이것도 써야겠죠, 그렇죠? 그 텍스트 써야 되고 UI 요소 쓰겠다라고 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대로 복붙해볼게요. 스타트 이거를 다 없애고 이렇게 할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텍스트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그 텍스트에다가 코인이라는 문자랑 게임 메이저의 인스턴스 코인이랑 타임이라는 문자를 넣어주고 게임 타임을 넣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아이고 뭐야 요 텍스트가 근데 이제 스크립트를 어디다 넣을 거냐 그런데 스크립트를 안 넣었군요. 여기 텍스트에다 넣어도 되지 않을까? 리설트를 여기다 넣어줍니다. 여기다 넣어줬고요. 그럼 이 텍스트는 누구냐? 바로 이 텍스트 넣어주죠 뭐. 그러면 텍스트에다가 요 스크립트를 넣어줬는데 바로 요 텍스트가 담기네요. 그럼 그거의 텍스트에 코인이라는 문자리랑 내가 획득한 코인 값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연결이에요. 타임이라는 글자랑 내가 걸렸던 시간을 넣어주는 거죠. 그렇다면 근데 이거를 성공에만 넣는 게 아니라 거기도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실패. 그쵸? 실패도 갑니다. 그래서 텍스트에다가 리설트를 넣어주고요. 텍스트는 얘로 넣어줍시다. 짠짠짠짠. 그럼 게임 해볼까요? 플레이 해봅니다. 근데 걔가 텍스트 넣어주기엔 너무 참 글씨가 작을 수도 있겠다. 그쵸? 아닐 수도 있지만 작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1500? 1500이면 괜찮지 않을까요? 서세스도 1500 됐어요. 자, 게임 플레이합니다. 제가 수업을 하면 부딪혔어. 어떡하지? 벌써 생명이 하나. 야! 아이고 미안해요. 죽었어요. 하지만 내가 획득한 코인이 이거고 이렇게 나오네요. 좋네요. 요걸 하고 싶었던 거죠. 자, 성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똥손이라서 어떡하지? 야! 먹었어요. 야! 아이고. 근데 이거 못 일어나요. 이거 어떡해. 그래요, 맞아. 이것도 해야 돼. 못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게 좀 필요하냐면 얘가 부딪힌 다음에 이 값이 있는데요. 어떤 걸 하나 넣을 거냐면 부딪힌 다음에 이제 이렇게 콜라이더 충돌하잖아요. 뭐냐면 얘 앵글 값을 다 빵빵빵으로 해주는 거예요. 얘가 넘어진다는 건 저 앵글 값이 로테이션 값이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저 코드에 의해서 이제 나는 부딪혔을 때 사실
그냥 괜찮은데 이렇게 부딪히면 이 각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야! 그 값을 먹을까? 그 값, 아이고, 생명은 그 이제 안 넘어지잖아요. 그 나는 성공. 11개나 먹었고 47초밖에 안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 했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알고 나면 쉬운데 모르면 고생인 거죠.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게임을 만들었고요. 배경 만드는 건 제가 안 했는데 여러분 유튜브에 유튜브에 아마 플랫폼 만들기 위해서 배경 만드는 거 이거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이스는 안 들어갔지만 만드는 거 이거 보시면 충분히 배경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해서 지금 1시간 한 41분 녹화했고요. 한 세트 만드는 거 설명드렸는데 잘 복습하셔서 이해하시기 바래요. 다음 시간에는 1시간 정도 우리 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고 3D 들어갈게요. 복습 잘 하시고 저도 잘 낫고 건강한 모습으로 원래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